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마포구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포구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마포구 하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마포구의 동쪽부터 보면 마포구 동쪽에는 공덕역이 있고, 그리고 마포구 상암에는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마포구 안에 대학교는 서강대와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서쪽에는 예전에 1978년부터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를 담당하였던 난지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난지도가 하늘공원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자연 환경 그리고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 난지도가 있던 땅인 마포구에 지은 지 20년 되는 20평 아파트가 작년에 14억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는 이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용강 레미안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2003년 3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430세대짜리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용적률은 220%로 10년에서 20년 뒤에 미래에 재건축은 좀 어렵고 리모델링 쪽으로 새 아파트 단장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 24평형은 2006년에는 약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2015년 그리고 2016년 정도까지는 계속 4억대, 비싸면 5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시세였습니다만, 작년 9월에는 14억 원까지 무려 10억 원이 넘게 올랐었습니다. 폭등을 하게 된 그 어떤 이유가 있었든 간에 2015년에 4억 했던 아파트가 작년에는 14억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확실히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재작년 부동산이 폭등할 때 너도 나도 전문가 행세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 어쩌다 집 한 채 있던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 집 없이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을 놀리고 벼락거지라고 무시하던 때였습니다. 집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하면서 내일 되면 또 비싸지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가서 아무거나 계약서 써라 라고 하고 갭투자 계약서 쓰러 와서 전세 세입자한테 떵떵거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상승한다,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영끌을 부추기는 분위기였고, 그런 뉴스의 댓글란에는 무주택자를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집 한 채 있는 사람들도 무슨 대단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어쩌다 집 한 채 산 거 가지고 그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차도 놓친 거다라고 하면서 전세금도 막 몇 억씩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전세금이 몇 억씩 떨어져서 전세금도 못 돌려준다고 하고, 집값은 이제 다시 2020년 코로나 이전의 집값으로 돌아가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니 세상 앞에서 하늘 아래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상승장일 때 밑도 끝도 없이 앞으로 집값은 계속 폭등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틀렸듯, 지금 하락한다고 앞으로 영원히 집값은 끝이라고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영원한 것은 없고 다리 기울면 차고 차면 다시 기울듯 하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같은 그런 폭등이 다시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최근 유동성이 말라붙고 PF 대출이 안 되면서 건설사들이 새로운 아파트 건설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서울 경기도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전부 중단되는 분위기는 나중에 4년 5년 뒤에 다시 한번 아파트 공급 부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짧으면 2년에서 3년, 길면 4년에서 5년 안에 또 사람들의 심리가 한번 휩쓸리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마포구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영상 처음에 난지도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습니다. 이 난지도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난지도는 1970년대 말부터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된 후에 약 15년 동안 산업 폐기물, 폐자재, 생활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산이 두 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1993년에는 수용 한계량에 도달해서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공원 그리고 월드컵 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마포구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또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마포에 하필 마포에 추가로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할까요?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강남, 노원, 마포, 양천구 이렇게 4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하루 22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폐기물의 양은 약 3200톤으로 2200톤은 소각해버리고 남은 1000톤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에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므로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2022년인 지금 당장 추가 소각장 부지를 지정하고 소각장 건설 공사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 안에 추가로 소각장을 건설할 부지를 빨리 선정해야 하는데 일단 그 후보지로 마포가 된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후보 부지를 지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므로 수년간 또 여러 진통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 대한 추가 건립 소식이 영향을 미쳐서일까요? 마포구의 아파트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장기적인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천천히 하락시키려고 노력 중이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단기간에 거래가 될 때마다 몇 억씩 쭉쭉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적어서 이전의 신고가 가격을 유지하는 단지도 적지 않다 보니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마포구 안에서도 어떤 곳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폭락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곳은 그래도 잘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곳이 더 많이 하락하고 어떤 곳은 버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마포구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마포구는 5호선을 통해서 북쪽으로는 광화문 일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의도까지 한 10분에서 20분 안에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입지입니다. 결국 마포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화문과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앞으로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아무래도 하락 분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고소득 직장인은 되도록이면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 더 클래시와 같은 신축 아파트를 우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덕 1구역과 같이 새 아파트가 들어올 입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고소득 직장인들은 이 자녀에 대한 학군지를 신경 쓰기 때문에 6호선 대흥역 인근의 학원가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대흥역 인근의 학원가는 큰 편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학원가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학원가 인근은 이 전월세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 대흥역 일대의 학원가는 아는 사람보다 사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은 그런 학원가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대흥역 일대의 학원가로 편리하게 통학이 가능한 동네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전세가의 안정은 이 매매가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며 올해 8월부터 전세 가격이 한 번 더 급등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포 용강동의 이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를 살펴보면서 재작년 그리고 작년 상승장 때 모두가 얼마나 아파트 가격에 너무 미쳐 있었는지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하게 되면서 어떤 아파트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테고 어떤 아파트는 이 상승한 가격에서 잘 버틸지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일단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더해서 대흥역 인근의 학원가가 얼마나 더 크게 형성될지 이것에 따라 대흥역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전세가가 어떻게 변동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